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잘못 팔면 평생 후회하는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부동산 시장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잘못 판단해서 좋은 아파트를 급매로 날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분위기 자체가 거의 공포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경제가 마비됐으니까 완전히 경제활동이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몇 개월을 가면 기업들은 다 부도가 나겠죠. 자,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구조조정을 하겠죠. 자,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값은 당연히 폭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몇 개월, 한 3개월, 예를 들어서 5개월, 5월달, 4월달, 5월달 해서 5월달 정도에 다 진정이 된다. 자, 그러면 그냥 하나의 이벤트, 사건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경제는 급속도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됐죠. 0.75, 코피스 금리가 0.75입니다. 자, 금리를 엄청 내려놨다는 얘기죠. 자, 그 전에 부동산 시장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떴었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풍선 효과가 수용성 지역에 갔었고,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수용성 지역에 최근에 오늘 날짜로 신문에 나오면 한 1억 이상 빠진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진정이 됐을 때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떤 물건을 꼭 쥐고 있어야 되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세계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크게 요동치지 않을 때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위기다, 경기 침체 국면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흔들거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1500에서 한 1700 사이 박스권 장세가 되어버렸죠. 박스권이라기보다는 1500을 찍고 1700이 됐는데 1700에서 강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거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그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이상 매도를 하면 시장이 버티지를 못했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 매도를 하니까 시장이 방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시장이 여기서 급락을 하지 말아야 이제 부동산 시장도 계속 어떤 상승세를 또 조정을 받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주식시장의 개미들, 자, 개미들 자금이라고 그러죠. 자, 이 고객 예탁금이 35조, 40조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게 12조 정도 아닙니까? 최근에 이 폭락장에서 매도한 게 12조, 1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밑에서 받아줄 자금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여기서 어떤 커다랗게 더 악화되지 않으면 크게 시장은 빠질 건 없겠다.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 생각을 전제로 우리가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고 어떤 물건들을 꼭 쥐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팔아야 되나, 자,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와는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 타임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서울 수도권 시장은 공급 물량이 모자라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20년 한 하반기부터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모자른다.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지금 벌써 신문에서 전세 가격이 강남은 얼마 올라갔다, 1억이 올라갔다, 2억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전제가 뭐냐면 특히 강남의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강남의 그 임대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반전세로 바꿨다는 거죠. 전세를 반전세로 바꿨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도 모자르고 원래 공급 물량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전세 가격이 밑에서 받쳐준다는 것은 매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전의 시장과는 다르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다. 2018년, 19년처럼. 자, 그러면 가격이 빠질 수가 있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운이 좋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미국이 달러를 프린팅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뿌리겠다는 겁니다. 이 양적 완화로 가니까 화폐 가치는 폭락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화폐 가치의 폭락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돈을 순차적으로 이제 채권을 사들이면서 기업에다 돈을 공급을 하겠죠. 근데 그 기업에 들어간 돈들이 또 이제 통화승수라고 할까요? 통화승수 효과를 가지면서 계속 시장으로 유입을 할 것이다. 증권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그게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는 폭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도 저금리이고, 그리고 화폐 가치도 폭락을 하고, 자,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중장기 전략은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단, 어떤 아파트가 올라가냐,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요번 코로나 사태에, 예를 들어서 요번 코로나 사태에 제일 충격을 받은 어떤 분들입니까?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이죠. 식당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생들, 또 그리고 자영업자 아닙니까? 중하위 계층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자, 그분들은 어쨌든 경기가 회복돼도 타격을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올 겨울에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분들, 자, 그런 분들의 어떤 매수 심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중위가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의 탄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그 주식시장, 또 그리고 어떤 그 레버리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군, 자, 그런 분들은 또 커다란 수익을 얻을 것이다. 뭐 그분들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커다란 차익을 내겠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분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는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팔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기에 조정된 가격이 나오거나 급매가 나오면 그런 아파트를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길목을 지켜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한 5월달 정도면 진정된다고 예상을 해보고, 자, 그렇게 시장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절대 팔면 안 될까요? 자, 그건 간단하죠. 우리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죠. 학군이 좋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그 학군이 좋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우리 모든 부모의 로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급지 아파트 수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근에 이번 사이클에서 강남 아파트의 특징, 강남 아파트가 상승을 하면서 보여준 특징이 뭐냐면 매물이 없었다는 거죠. 매물이 안 팔라고 그랬다는 거죠. 올라갈 게 뻔하니까. 자, 저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때 예를 들어서 금리가 3%대 금리였는데, 자, 그거 은행에 넣어봤자 뭐 2%, 2점 몇 프로. 자, 그런 금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해증으로 돈 많은 부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한 것을 다 하는 강남의 부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리가 없었죠. 자, 그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1%대다, 1.5%대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고 어떤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면 그때는 매물이 더 없을 가능성이 많다. 자, 왜 그러냐면 시중에서 돈을 빌리기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유세는 올라가는데 보유세에 비해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자산가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쉽게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일반 중산층들은 그 레버리지가 쉽지 않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토지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있고 레버리지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빌려서 또 고급 아파트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낮아졌으니까 더욱 부담이 없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 매물이 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 아파트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파트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전 사이클만 해도 10억 버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부동산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10억 버신 분들 많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아파트가 불이 붙으면 제일 좋은 재테크 상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폭락장을 거쳐서 또 어떤 그 시장의 돈들이 많아지는 그 유동성 장이 되면 또 어떤 투자처를 찾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하면 뭐 오늘 신문 보니까 은행에다 돈을 10억을 맡겨도 한 달 생활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어떤 투자 상품들을 찾으러 다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이야 주식시장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가격이 회복되면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DLS다, 뭐 ELS다, 뭐 그런 또 그 파생 상품들은 또 원금까지 까먹는 위험한 상품이니까 또 안 들어갈 것이고, 뭐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금리가 약하니까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돈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 돈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뭐 신문에서 방송에서 뭐 강남 집값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폭락장이다, 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집어 던진다는 거죠. 자, 이거 집어 던지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팔고 다시 사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 고급지 아파트, 그 부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학군이 좋은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 교통이 좋은 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는 꼭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그 지방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그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아파트들을 꼭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뭐 무슨 썩다리 아파트, 예를 들어서 비인기 아파트도 그냥 싸다고 막 들어갔었죠. 그 법인 투자자, 단타 매매 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 그런 아파트는 이미 거래가 손이 탔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팔 기회를 노리겠죠. 자, 팔 기회를 노려서 물량을 털 구간이다. 자,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아파트는 마지막 손님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철저하게 가치와 입지, 그리고 부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미리 길목을 지켜서 잡아 놓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